자, 또 수업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조금 몸이 좀 풀리는구만. 그렇죠. 자, 21번인 건데, 명예훼손 또 나왔네, 이거. 그러니까 20번과 21번, 둘 다 명예훼손죄 낸 건데요. 21번은 이제 위법성 조학 사유, 헌법제 310조에 대한 거죠. 한번 정리할까요? 헌법제 310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대해 적용됩니까? 헌법제 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허위였다. 안 되겠죠. 출판물이었다. 안 되겠죠. 모욕죄도 안 되겠죠, 이것들. 그죠? 안 되고, 오로지 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그 판례 입장이고요. 네, 적시한 사실이 말이죠. 어떤 겁니까? 진실합니다. 진실하고요. 그것이 또 뭐예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거예요. 이거 공익성이라고 줄일게요. 이 두 가지 구비되면요, 뭐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적시한 거가 진실하다. 또 공익에 관계있다. 요 증명을 누가 합니까? 증명을 검사가 합니까? 아니면 피고자 합니까? 우리 판례 할 때 피고인이 증명합니다. 이때 엄격한 증명입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까? 판례 할 때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겁니다. 전부 다 지금 잘 나오죠, 이거. 알겠죠? 근데 물론 지금 헌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 나오고 요게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번 지문은 이제 요게 대한 거죠. 공익에 대한 거예요. 1번 지문인데 이건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뭐 지나가시고 나머지 것들인데 그 다음 것들은 좀 생소하죠. 이게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구비된 거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지문하고 뭐 3번하고 4번인데 요것이 구비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번 지문이죠. 자, 보세요.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해서 재임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렇죠. A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그 B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고소한 것이 허위이기 때문에 A라는 놈이 그 무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 갑이 그 A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하면서 밑줄 A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이거 진실입니까? 허위입니까? 분명히 진실이죠, 이거. 진실입니다. 경우 갑 A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진실하고요. 뭐 그 정도 가지고는요. 이것도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 2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겁니다. 3번이죠. 요거 시험에 한두 번 나왔었죠.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회 산하 밑줄 재판위원회 판결문을 복사합니다. 이 판결문도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예, 복사한 다음에 소속 신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뭐 쭉 나가서 말이죠. 요것도 된다는 거죠, 이거. 4번 질문도 비슷하죠. 개인 택시 운송조합 전임 이사장 등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더라도 그 내용이 밑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한 것입니다. 벌써 그 지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니까 뭐예요? 위법성이 조각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생소하지 몰라도 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22번 되겠습니다. 엉망했는데 뭐 이거 쉬운 거니까 뭐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4번인데 뭐 되게 쉽죠 이거. 넘어가셔가지고 23번이 되겠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시험에 꼭 잘 나오죠 이거. 자, 친족 상도례 보통 뭐 한 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한 뭐 10몇 개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죠 이거. 먼저 1번인데 사기죄를 이제 범한 건데요. 혼인이 무효입니다. 혼인 무효. 혼인이 이제 뭡니까?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혼인을 취소할 때가 있는데요. 혼인 무효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무효죠? 이 의사협치가 없어요. 의사협치. 이건 당연히 무효죠. 무효. 혼인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 근친혼 이런 것들이에요. 근친혼.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다 것이 바로 1번 지문이거든요. 보세요. 1번 지문. 사기죄를 범한 자가 밑줄 부부로서 결합할 의사 없이.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여자랑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사기치는 거지 여자랑 내가 혼인하겠다. 분명히 의사협치가 없는 거니까 혼인은 무효죠.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아니죠. 따라서 뭐예요? 이 뭐 안 나와 왜?
친족 아니니까 친족 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바로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 혼신고하여 혼인이 밑줄 무효인 경우 무효. 법률상 부부의 위형이 존재하는 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아닙니다. 이거 부부 아니니까 뭐예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해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이죠. 특경법에 의한 사기죄. 자, 2번 지문인데 밑줄 쳐봐요. 좀 길지만 줄여서 밑줄. 특경법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이거.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특경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돼요. 사기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횡령도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형벌이 무거워진 것 뿐이고요. 범죄 성질은 똑같다며. 그죠? 형벌만 무거워지고 범죄 성질은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당연히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2번 틀렸고 답은 3번인 건데 밑줄 법원을 기망하여 옆에 쓰겠습니다. 피해자 X. 법원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놈이 있고 그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 때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종의 그 처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이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그 소송 사기죄에 써가지고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법원은 피기망자하고 처분 행위자는 되겠지만은요.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바로 얘죠, 얘. 근데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직계 혈족 관계예요. 저거죠. 근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엄마예요, 엄마. 엄마고요. 딸이죠, 딸. 나쁜 X죠, 나쁜 X.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3번이 올라와요. 한번 읽어볼까? 법원을 기망해서, 맞죠? 법원을 기망해서 제3조로부터 자기 엄마야, 엄마.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 엄마죠. 사기죄를 범한 자, 딸이 되겠습니다. 직결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자주 봤던 거죠. 아시겠죠? 밑줄. 사돈지간 되겠습니다. 사돈. 우리 플레이 할 때 민법 규정상 친족입니까? 친족 아닙니까? 친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4번은 옳지 않은 거죠. 4번은 제가 수업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끝낼게요. 더 이상 뭐 깊게 안 들어갑니다. 역시 제가 했던 동영상 중에서 이거 들어보세요. 친족관계 정리. 요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 카페. 이것을 꼭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요. 정말 공부할 때 돈 정말 많이 될 겁니다. 꼭 들어보세요, 이거. 꼭 들어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돈이 왜 친족이 아닌가 했거든요, 설명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자, 24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나가도 문제 없어요. 주거 침입죄.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지나가고 25번 되겠습니다. 절도가 되겠습니다. 절도. 자, 한번 볼까? 절도죄요. 자, 기억은 뭐 자주 봤던 거죠, 이거. 자, 갑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 휴대폰이랑 하고 없이 가지고 나와서 이를 이용한 다음에 밑줄 약 1시간에서 2시간 후 밑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단에 누웠습니다. 원래 있던 곳이 아니고 그 근처에 갖다 놨거든요. 막 갖다 놨습니다. 플레이 할 때 불법 영득사 있다 봤어요. 절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미연인 건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밑줄 현금 자동 지급에서 현금 대출 받습니다. 현금 대출은 현금 서비스예요. 현금 대출이에요. 이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현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뽑는 거예요. 돈을 뽑아. 돈 나오잖아요. 돈은 분명히 재물이니까 이거 범죄가 절도가 되는 것이지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아니고 분명히 이 범죄는 절도가 됩니다. 절도. 알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건데 요 같은 판례가 있어요. 비슷한 판례가 뒤에 나오니까 미리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례가 막 약간 뒤에 나올 텐데요.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는가?
그렇죠. 자, 20페이지 문제 32번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자, 32번에 어떤 거죠? 1번. 1번이죠, 1번. 요건 좀 달라요, 1번은. 보세요. 32번은 1번 지문이에요. 타인의 명의를 모여해요.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번을 이용하여 밑줄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용 대출 받습니다. 신용대출. 야, 이건 이익입니다. 이익이야, 이익. 따라서 그것은 절도가 아니고 뭐예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죠? 같은 사건인데 피해자가 그 범인이 요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은 절도고 아래 것은 뭐예요? 컴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문제 25번의 그 박스 디귿 되겠습니다. 디귿. 동산 양도담보. 아,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이거? 점유 계정, 간접 점유, 양도담보, 대물 변제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아,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보세요. 일단은 그, 목적은 담보입니다. 담보인데, 소유권을 넘겼다고, 양도가 된 거예요. 이건 매도 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이런 판례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 500만을 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거죠. 갑이라는 놈한테. 담보가 필요하니까 담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담보가 뭡니까? 뭐 뻔하죠. 인색이죠. 넘겼다고 이거. 그래서 넘겼는데요. 목적은 저거죠.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갑이라는 놈이 을의 허락받고 지가 계속 쓰는 거예요. 지가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바로 점유 계정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그 인쇄기는 누구 겁니까? 소유권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헷갈리죠? 네. 이때 나눠서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갑과 을 요 내부 사이. 내부 사이는 갑소유입니다. 갑소유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외적으로 제3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때 뭐예요? 이때는 그 을 소유라고 보는 겁니다. 을 소유. 알겠죠? 둘 사이에는 갑 소유지만은요. 이 사람을 넘어서 제3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을 소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봐요. 만약에 인쇄기를요. 이게 팔 수 있다고 얘한테 팔았다고. 그죠? 그러면 문제. 병이라는 놈이 적법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팔았잖아. 따라서 이때 병이라는 놈이 이것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분명히 소유권자가 갖고 온 거니까 이게 절도가 될 수 없죠. 절도가 될 수 없고, 대신에 무슨 범죄?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범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절도는 될 수 없다. 왜? 병이라는 놈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게. 그래서 디귿이 바로 그런 건데, 자, 보겠습니다, 한번. 밑줄.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갑이, 바뀌었네, 이게. 아, 이거 바뀌었네. 어쨌거나 뭐, 이게 을이고요. 아이고, 이런. 이게 을이고, 여기 갑이란 놈이고, 어딨어? 이거는 제 A로 할까, A? 아이씨. 헷갈려, 씨. 에이씨. 분필을 다 썼어요. 그러면, 알겠죠? 자, 뭐야? 다시 한 번 더. 뒤에 다시 한 번 더. 동사 양도담보 채권자인 갑이 양도담보법을 을에게 처분하고, 맞습니다, 이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에, 분명히 을이라는 놈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겠습니다. 을에게 그 목적물을 취득하게 했다면, 갑은 절도의 간접 전범이다? 그거 아니죠. 얘는 절도 안 되거든요. 절도 안 되는 거니까, 얘도 뭐 절도죄, 교사 방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지언정, 절도는 될 수 없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알겠죠? 리를 되겠습니다. 갑이 상사의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잘 보세요, 밑줄.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하던 비자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점유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갑이 점유하고 있죠. 분명히 갑이라는 놈이 점유한다고. 점유. 그죠? 그런 것들은 바로 점유권자가 갑 되겠습니다. 가지고 나왔으나 그 위에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금만 경우는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명히 이 갑 점유, 지가 점유를 갖고 나온 거니까 뭐 다른 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을은 옳고요. 미음은 틀린 겁니다. 다 아시겠죠? 냉장고를 방치해가지고 냉장고가 전기를 좀 쓴 거죠. 전기에 대한 절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거니까 그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옳으니까 답은 그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6번인데 바로 불법 영득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이거 시험에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어렵죠, 기억. 기억과 니은. 기억은 쉬운데 니은이 어렵다고, 니은이. 자, 보세요. 기억이에요. 자, 불법 영득 의사는 밑줄.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죠? 훔치는 거죠. 훔친 거니까 권리자를 배제하고, 권리자를 배제한다. 불법 영득 의사의 소극적 의사가 되겠습니다.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수요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처분한다. 그래서 경제적 용법 따라서 이용 처분한다. 이게 뭐예요? 불법 영득 의사의 적극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게 이거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어쨌거나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은 틀린 거거든. 봐봐. 니은 되겠습니다. 밑줄. 사용절도. 뭔지 알죠? 잠깐 가져다가 쓴 다음에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단은 가져다가 몇 분 뒤에 주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를 배제한다. 권리자를 배제한다. 이런 요소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용절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봐요. 자,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불법 영득 의사의 밑줄. 적극적 요소를 결여하여, 아닙니다. 소극적 요소가 결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칙적으로 불가버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니까 그 니은은 틀린 거죠, 이거. 디귿은 되게 쉽죠. 인감 도장 보이시죠, 밑줄. 인감 도장입니다. 가져와서 잠깐 찍은 다음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잠깐 쓴 거니까 다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리을 되겠습니다. 시험에 처음 나온 것 같아, 이거. 자, 사업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했다면 설령 밑줄.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의 내지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겠죠, 이거. 그래서 그 리을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미은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그 답은 4번이에요. 니은이 이게 이게 좀 속기 쉬운데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니은을 좀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27번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이제 나왔네. 뭐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준강도 예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뭐죠? 강도. 예비가 있습니다. 근데 준강도를 하려고 이걸 예비한다. 이거는 플레이할 때 무죄입니다. 무죄. 불가벌이에요. 불가벌.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27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먼저 그 박스 보겠습니다. 갑은 상습으로 절도 명의에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서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요. 밑줄. 절도범으로서. 이 사람은 직업이 절도.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무슨 말이죠? 강도범은 아니다, 이거 지금. 그죠? 근데 보세요. 뜻하지 않게 밑줄 봐봐. 범행이 발각된 경우에 체포를 면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생각해서 등산용 칼을 휴대합니다. 이거 강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다 뭐예요? 체포될 때 체포를 면타하려고 쓰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은 중강도의 그런 저기 있는 겁니다. 중강도의 어떤 예비를 볼 수 있어요. 뭔지 알잖아, 이거. 절도가 있었는데 체포를 면타하기 위해서 폭행도 협박 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는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한 그런 예비라든가 고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뭐 식으로? 좋아. 자, 먼저 1번 질문 내겠습니다.
갑이 그 칼을 소지한 이유가 단지 CF 면탈을 위한 것이라면은 갑에게는 밑줄 중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뿐이고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중강도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이거에 대한 고의는 없다는 거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틀린 거죠, 이거. 2번은 뭐냐면요. 그 앞에 건 그렇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되겠습니다. 밑줄 판례는요. 중강도와 강도를 밑줄 항상 같게 항상 이런 말 나오면 뭐 보통 틀린 거죠.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거. 항상이 아니고 좀 다르겠죠, 이거. 아니, 이거 보세요. 강도하고 중강도 아닙니까? 이게 같은 것이 아니고 강도에 준한다. 비슷하다 이 말, 비슷하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를 거예요. 물론 비슷하지만은요. 조금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취급해야 한다. 틀린 거 이거. 항상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비슷한 표현이 몇 개 있잖아. 무조건,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또 뭐 있어? 항시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린 거 이거. 그 해설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좀 좀 다르겠죠, 이거 아무래도. 그렇죠. 자, 3번, 4번 뭐 쉽습니다. 4번 질문. 강도의 비상법을 위해서는요, 예비행위 자에게 밀적으로 아마 강도의 목적이 있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4번입니다. 가백은 강도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준강도 예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건 바로 불가벌 또는 무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맞고, 답은 2번입니다. 28번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오차하는 건데, 답이 3번이거든요. 3번인데, 요거는 조금 판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안 하는데요. 자, 3번 질문을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판례가 모순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냈어. 자, 이게 뭔지 알죠? 특수강도. 이게 형법제 334조 있을 거예요. 어떤 게 특수강도죠? 힌트, 힌트, 흉. 이거죠? 야간, 주거 침입, 강도. 줄여서 뭐예요? 주, 강 되겠습니다. 그쵸? 흉기 들었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즉, 야간, 주거 침입 강도의 특수강도는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물어봅니다. 실행 착수가. 자, 판례가 폭행 협박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주거 침입 시에 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둘 다 있어. 둘 다 있다고. 그래서 이 판례를 물어보는 건지 이 판례를 물어보는 건지 좀 애매하게 있거든요. 애매하게 있는데 눈치껏 이 3번 질문은요, 여기에 대한 판례예요, 여기에 대한 판례. 그죠? 그래서 3번은 굳이 말하면 세모인데요. 어쩌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판례니까 3번 틀린 겁니다. 보세요. 강도의 범위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죠? 특수강도. 집안의 동조 살피다가, 보세요. 어디를 보더라도 폭행 협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폭행 협박. 아직 안 했죠. 그래서 3번은요, 아직까지 뭐예요? 실행의 착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조를 일으켜서 칼로 협박한 다음에 강간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특수 강도 강간죄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범죄가? 강도 예비는 될 수 있겠죠. 주거침, 특수강간. 아이고. 이거는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특수, 강도, 강간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해설 이것도 써드렸죠. 그러니까 판례가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뭐가 나올까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서 이 판례만 살아남는다고 제가 예상합니다. 그렇죠? 3번에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 지나갑시다. 자, 29번 되겠습니다. 사기죄. 자, 오른 것은 모두 몇 가지 물어보는데, 기억 같은 거, 자, 기억, 이른바 무슨 사건입니까? 옆에 쓰겠습니다.
서명 사취 사건이죠. 서명 사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판례인데요.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벼움이 있었는데 말이죠. A를 기각합니다. A가 이제 그 땅을 이제 파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자, 땅을 팔려면은 토지 거래 허가 받으니까 도장을 찍으세요. 이 허가에 필요한 거니까 사인하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놈이 이제 사인했어요. 쭉 나가던 말이죠. 매수 A가 있고 A가 이제 사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사인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A는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뭐예요? 이것이 담보죠? 대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른바 서명 사취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이거? 자, 결론.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례가. 그렇죠? 이제 어려운데요. 이겁니다, 지금. 지금 A라는 놈은 머릿속에 이게 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A가 바라는 효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A는 지금 요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표시가 된 의사는요, 이겁니다. 실제로 표시가 된 의사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잖아,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양자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해요, 지금. 양자가 안 맞잖아, 이거.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 플레이 할 때 사기죄 된다는 거죠. 이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말이죠. 처분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판례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분 결과 있죠. 거기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고, 다만 어떤 행위한다. 단순히 어떤 행위한다. 거기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라는 놈은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사인한다. 내가 뭔가 모르지만 사인한다. 이와 같은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기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나 그 기억은 맞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자기 또는 부적에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렇죠? 피기망자가 속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은 대충이라도. 그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가 있다면요, 피기망자 처벌행위와 그에 상하는 처벌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기억은 그런 것이고요. 아사히는 한번 정리해볼까? 사기죄는 어떨 때 성립합니까? 아시겠죠? 맞으면 뭐예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합니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나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나요? 판례 이해할 때 이것은 사기죄의 요소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이거. 그래서 요 1번 질문 여기에 대한 거죠. 1번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게 또 있으니까 미리 보자고. 기억이죠, 기억. 자, 어떤 걸 볼까요? 아, 그렇죠. 니은은 뭐죠, 니은. 니은과 지금 이거죠, 리을. 요건 디귿이죠, 디귿. 그래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디귿. 자, 니은인데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사기죄가 왜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볼게. 니은. 위조가 된 약속어음은 진정한 약속어인 것처럼 속여서 기업의 물품 대금의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교배했습니다. 사기죄가 된다. 안 됩니다. 사기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갑이라는 놈이 있고요. 의리한 놈이 있잖아요. A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놈이 A한테 500만 원을 줘야 되거든. 줘야 돼.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 이걸 갚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위조가 된 약속어음을 줬어요. 약속어음을 준 겁니다. A가 받았죠. 근데 받음과 동시에 이 채무를 변제한다. 소멸시킨다. 그와 같은 처벌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 자, A가 이걸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 오케이. 이거 없앤다.
이 채무를 면제한 것도 아니고 소멸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놈은 어딜 보더라도 처분행위를 한 사실 안 나와요. 없잖아 이거. 뭐예요?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미리 볼게. 리을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을은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채권자가 밑줄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 행위했습니다. 리을 분명히 처분 행위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뭐예요?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디귿 되겠습니다. 디귿. 지금 틀린 게 뭐죠, 근데?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거고요. 사기죄 됩니다. 기업, 니은, 디귿은 옳아요. 자, 디귿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죠, 이거. 이익인데, 이게 이익이 뭡니까? 경법. 그것도 뭡니까? 이것이 경제적 재산설이냐? 법률상? 이거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판례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라도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익이다. 또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외관이 있다.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익 또는 그런 외관이 있으면요. 이익이다 보는 거니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을이죠, 리을. 보겠습니다. 디귿. 헷갈려. 어디 있어, 이거? 에이씨. 그쵸. 자, 헷갈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무효인 임대차 계약 이체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쵸? 밑줄. 외형상. 임차인으로 취득하는 권리는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사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할게. 법적으로 무효라도 말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익 내지는 외관이 있습니다. 이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 정확히는 소송 사기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고 30번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죠. 이번에 시험에 사기죄가 잘 나오죠. 컴사, 소송 사기, 무슨 그냥 사기 다 나옵니다. 자, 30번 되겠습니다. 네, 옳은 거죠. 1번은 틀린 거죠, 이거.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밑줄 쳐봐요. 채무 담보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나쁜 놈이죠. 자, 실직상 것을 고지해야 되는데 딱 숨겼어요. 숨겼다고. 뭐예요? 사기죄가 되는 거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질문인데 부동산의 밑줄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 사기죄 될 수 없는 거죠. 뭔 말이냐? 아까 똑같아. 아까 그 양도장 똑같은데요. 보세요. 이래서 갑이라는 놈이 있고요. A가 있고요. 자기 어떤 토지라든가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갑에게 이제 해준 겁니다. 소유를 해줄 거예요. 원래 A 건데요. 갑의 명의만 빌린 거야. 그래가지고 갑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 바로 부동산 명의신탁이고요. 갑이 수탁자입니까? 아니면 신탁자예요? 수탁자. 명의신탁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토지, 부동산, 건물 A 겁니까? 갑 겁니까? 자,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신탁자 A입니까? 수탁자 갑입니까? 아까 보았던 양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 요 대내적 관계에서는요 A 소유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제3자, 예를 들어서 을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분명히 의리한 놈은요,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이거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요, 누구 소유입니다? 갑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갑이라는 놈이 이 부동산은요, 을에게 팔아먹었어. 이때 뭐예요? 의리한 놈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의리한 놈은요, 어떤 손해도 안 봐요, 안 봐.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디야, 질문 2번입니다. 2번. 알겠죠? 또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2번 질문. 자,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 주었으나, 밑줄,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알지 않아도 뭐예요? 그 사람의 그 권리 행사라든가 어떤 권리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손해 발생하지 않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3번으로 지나갑시다. 뭐 옛날 보는 거니까. 답은 4번인데요. 이거 너무 쉽죠, 이거? 가장 어려운 건데, 자, 4번은 옳습니다. 요 판례가 이제 시험에 2번인가 3번 나왔는데요. 약간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입니다. 법인. 뭐 A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거기 지금 누가 있을까요? 뭐 대표도 있고요. 뭐 B도 있고요. 뭐 일반 직원, 뭐 C도 있고 뭐 있죠. 뭐 D도 있고 뭐 있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법인. 잠깐만. 분필이. 아이고. 어씨. 가운데 마크 써요. 마크 써. 그냥 할게. 그래서 이거. 이 법인의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사결정을 얘가 합니까? 얘가 합니까? 당연히 얘가 하는 거지, 얘가. 얘가 이제 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가벼운 놈이 기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기망합니다. 그럼 기망 상대방이 누가 돼야 돼? 상대방이 대표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얘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말이죠.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벼운 놈은 이렇게 기망해야 돼. 이렇게 기망해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걔네들은 뭐 백날 기망했자 말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알겠어요? 얘에 대한 거예요, 얘에 대한 거. 바로 지문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취지가. 그렇죠. 보자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이가 있었는지 여부는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그렇죠? 법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저 의사 결정권자 또는 내부적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밑줄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걔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요, 얘네들이 아니고 그 대표 등 어떤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31번입니다. 바로 소송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인데, 일단은 공소행위가 있잖아요. 공소행위가 있고요. 이것도 있죠. 약식명령 청구하는 거. 약식명령 청구한다 이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저것도 있죠. 직권심판도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요. 그냥 뭐 이해 편의를 위해 가지고 대충 설명할게.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소재기랑 거의 비슷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랑 비슷합니다. 지급명령. 이거는 뭐랑 비슷할까요? 바로 소액 사건 심판과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그냥 대충 봤을 때 대충 뭐 비슷하고요. 대충 비슷하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것도 요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 허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소송 사기죄 실행 착수가 될 수가 있다 보는 거. 이게 바로 기억되겠습니다. 이거 기억입니다. 허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밑줄 법원에 허위의 채권 후 지급 명령 신청합니다. 그렇죠? 밑에서는 좀 복잡한데요. 그냥 편의상 이것도 이거랑 거의 같은 거니까 그것을 뭐 신청했다. 소송 사기죄 실행 착수가 됐다 보는 거죠. 님입니다. 가압류는 되어야 하는데 가압류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될 수 없는 겁니다. 님인 건데 님 옆에 쓰겠습니다. 예비. 가압류만 하는 거는요, 예비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 미음은 미리 봅시다. 미음도 마찬가지예요. 미음 옆에 쓰겠습니다. 예비. 부동산 경매처에서 허위의 공사 대금 채권 근거로 유치가 신고합니다. 신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암기합시다, 이거. 단순한 예비 불가하고요. 실행의 착수는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미음 좀 어렵죠? 자, 암기합니다. 유치가 신고한다. 예비 불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디귿 리을인 건데, 그 두 가지를 잘 봐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판례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귿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등기부 등본의 밑줄. 포인트겠죠?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이 포인트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 명령 상대로 소유권 이등기 말소 등을 충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 착수가 된 거예요. 이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벼운 놈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자가 원래 가벼웠다가 지금은 이렇게 을로 넘어왔어요. 그죠? 가벼운 놈 뭐예요? 그 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었던 자 아닙니까? 지금은 을 건데 이놈은 이제 허위를 충고합니다. 이거를 말소를 청구했어요. 말소. 이거 없어지면 뭐예요? 소유권이 다시 갑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예요? 실행착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자, 리을 되겠습니다. 리을도 비슷하죠? 이거랑 비슷합니다. 밑줄. 자신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허위 주장하면서 저거 내 거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제를 상대로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한 수순제합니다. 이것도 역시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도 이 디귿과 거의 유사한 거니까 실행 착수가 된 겁니다. 따라서 실행 착수된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역, 디귿, 리을 세 가지이고요. 니은과 미음은 그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면 돼요. 자, 32번 이거 지나갑시다. 이거 어렵지 않은 거죠. 뭐 지나가시고요. 답은 2번이고 33번도 뭐 지나가도 문제 없는 거죠. 쭉 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죠. 자, 33번 답은 그 2번 되겠습니다. 자, 34번인데 배임죄는 설명할게요. 배임죄. 배임죄 어려운데요. 그렇죠? 자, 배임죄가 되겠습니다. 임무 위반죄예요. 이 기억은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배임죄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기억. 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주가 동안 성실하게 개 불이익금을 지급해온 개원에 대해서 거짓말 칩니다. 개가 깨졌다고 거짓말해서 그 개원이 개에 참석해서 개금을 탈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거 임무 위반이죠. 개주가 말이죠. 자기 임무를 위반한 겁니다. 손해 가했고, 그래서 사기죄, 그러니까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사기죄도 될 수 있다 보이는데요. 플레이할 때 기억은 배임죄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되게 쉽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밑줄 임무에 위배해서 또 밑줄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손해를 가합니다. 당연히 배임죄 되겠죠. 비록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다더라도 범죄 성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임죄가 됩니다. 물론 무슨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디귿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표 칩시다. 별표. 디귿 별표. 여기 하나의 세트인데요. 판례가 이번에 떴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부동산 이중매매. 아이고. 부동산 이중매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임이죠. 배임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이겁니다. 증여 계약 불이행이죠. 증여. 이 계약 불이행도 배임죄예요. 또 있어. 교환 계약 불이행도 배임죄입니다. 이거는 자주 봤던 건데요. 요 두 가지는요. 구조가 이거랑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알겠죠? 여기에 대게 바로 그 박스 디귿입니다, 디귿.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볼까? 이거부터 볼까? 가로등이 있는데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1 매수인 되겠습니다. 제2 매수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계약 맺고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를 넘겼어요. 이게 뭐예요? 배임죄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가변놈이 A한테 목장을 증여한다. 목장을 증여한다. 이거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여기 문서라 했어요. 문서. 문서가 되게 되면요. 가변놈은 반드시 A한테 이것을 넘겨드릴 의무가 있다고. 그죠? 문서에 따라 가지고 증여를 하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변놈은 의무적으로 A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싹 했어요. B에게 넘겨주었다. 이거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의 지금 둘이 이제 말이죠. 그 부동산은 바꾸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A라 하고요. 이거 B라 할까? 이런 식으로. 야, A야. 우리 바꾸자. 우리 바꾸자고.
그치?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A가 말이죠. 자기 부동산을 갑에게 넘겼어요. 등기 넘겨주었다고. 당연히 갑이란 놈도 이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갑이란 놈이 이거를 A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임죄.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구조가 똑같다는 건데 그동안 시험에는 말이죠. 이것이 뭐 매번 나왔다가요. 이게 78년인데 이번에 그 시험 나왔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자, 먼저 읽으십니다. 밑줄. 서론으로 또 밑줄. 부동산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에게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것을 말이죠.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뭐예요? 배임죄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리을. 리을은 옛날 판례인데 이런 것도 시험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출제위원님들 뭐 이런 걸 시험에 내시면 되겠습니까? 내고 싶었나 봐. 그 다방. 아,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짜증 나는데. 어쨌든 리을도 되는 건데 배임죄가. 자, 읽어볼까 한번.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자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명의 반환을 하고도 약정하고도 어떤 약속했잖아요. 어떤 계약 내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명의 반환을 거부합니다. 배임죄가 된다 봤어요. 글쎄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는데 판례는요 배임죄로 왔다는 거죠. 리을은 앞으로 시험에서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5번 되겠습니다. 뇌물죄가 되겠습니다. 뇌물죄. 1번은 뭐 전혀 나오는데 2번, 3번, 4번 묵자고 2, 3, 4 묵자고 별표 2, 3, 4 별표. 아, 이 판례가 좀 재미도 있고요. 자,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 범죄가 이제 저거예요. 제3자 뇌물제공죄. 제3자 뇌물제공죄. 뭐 수술합시다. 아, 이거 말이죠.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결론만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놈이 있고요. 을이라는 놈이 있고요. 병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여자. 둘은 무슨 관계예요? 내연 관계입니다. 응? 그죠? 이놈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뭐 건축과 이런 거야. 건축관지 무슨 뭐 이 사람은 무슨 뭐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업자.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이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둘이 이제 저거죠. 애인 사이거든, 애인 사이니까 걔가 뭐냐면 화장품을 팔아요, 화장품. 그게 파는 사람인데, 이제 가브란 놈이 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을한테. 아, 저기요, 저 주지 마시고, 제가 아는 분이 하니까, 가서 화장품 좀 사주세요 한 거예요. 의뢰한 놈이 이제 말이죠. 갑이 하니까 알았다면서 이제 가가지고 말이죠. 화장품 삽니다. 이게 무슨 범죄가, 이게 왜냐면 화장품 사는데 이게 50만원, 그 다음 뭐 80만원, 200만원, 100만원, 40만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뇌물. 그지 아마 화장품 산 게 대충 2,200만원이에요. 얘는 뭐 이렇게 화장품을 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 하루 웃겨가지고 이 판례 부분은 그냥 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주면 되는데 이 자식도 뭐 어떤 뭐 있나 봐. 하여간 야, 화장품 뭐 200, 400, 40, 뭐 100만 얘도 죽을 맛일 거야 이거. 사가지고 뭐 했을까 이거. 똑같아. 와이프 갖다 주고요, 애인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뇌물이야 뇌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때 범죄가 뭐냐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바로 쓸게. 제3자. 얘죠? 예. 제3자 뇌물 수술한 범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 뭐냐면요. 이렇게 약간 강요했어. 야제가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허가가 안 나온다. 어려운데, 뭐, 화장품과 사지? 화장품 좀 사. 해가지고, 강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그러니까, 얘한테 거의 강요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이 범죄의 뭔 경합법이에요? 상상적 경합법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얘가 범죄가 뭐죠? 이 범죄가 무죄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판례가 뭐냐면요.
지가 이 화장품을 팔았잖아요. 돈을 받은 거죠. 돈 받은 것은 가벼운 놈의 이 범죄를 도와준 거예요. 응? 다시 한 번 더. 병이란 여자가 화장품 팔면서 돈을 받은 것은, 돈 받은 것은 가벼운 놈의 이 범죄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예요? 이때 을려, 뭐냐면 제3자 뇌물수수의 방조라 봐요, 방조. 아, 이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깊게 들어가면은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전 지금 2번인 건데 2번 지문 이거예요, 지금. 양보는 뭐요? 상경이다 이 말이야. 2번 지문이. 자, 아시는 거죠, 그거? 자, 3번 지문이 틀린 건데 보겠습니다. 이 제3자가 누구냐 말이죠. 제3자가 누구냐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딱 두 분이에요. 밑줄. 행위자하고 공동 정보뿐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교사자. 교사자는요,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죠? 행위자하고 공동전봉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3자거든요. 따라서 그 지문 중에서 행위자 공동전봉과 그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나 틀린 거예요. 행위자하고 공동전봉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3자이기 때문에요. 교사자하고 방조 모두 뭐예요? 제3자가 됩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만약에 병난 놈이 여자가 시켰어요. 교사했다 합시다. 자, 병녀가 교사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때 이 병녀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교사, 방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여기 대한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4번 질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부정수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습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요, 방조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적용돼서 제3자 뇌물수수 방조가 된다. 맞는 거죠, 이거. 아, 이거 좀 약간 어려운데요.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에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정리하시고. 화장품. 아, 화장품 말이야. 올리브영. 야, 올리브영. 야. 시작합시다. 36번입니다. 이 뭐야, 이거 또? 범죄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이거 횡령이야? 배임이야? 사기야, 이거? 짬뽕. 자, 제3문제 짬뽕 되겠습니다. 짜집기.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기억은 이제 옳은 거죠. 자, 보세요, 기억.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행위에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지 않고 여전히 밑줄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어떤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처벌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겁니다. 아직 범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피해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처벌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고요. 니은 78년인데 야, 이거 말이요. 자, 니은입니다. 공과죄가 된다는 거죠. 자, 니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일지라도 밑줄 포인트겠죠. 합법적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죠? 즉, 다른 말로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유기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중단해서 큰 손실을 겪겠다. 협박치는 거죠. 뭐요? 공과죄가 되는 겁니다. 처음 보는 판례인데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요. 정답을 볼 수 있겠죠. 디귿은 별표, 디귿 별표. 자, 리을 먼저 합시다, 리을. 자,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해 사용으로서 제3자하여금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국가에 대해 소리가 합니다. 당연히 뭐예요?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거죠. 공무원도 뭐예요? 업무상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리을, 옳은데, 디귿 틀립니다. 디귿은 별표. 밑에 해설, 디귿 별표. 별표를 5개. 이거 앞으로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른바 뭐예요? 보이스피싱인데, 판례가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판례가 제가 기억나는 이게 10개로 나왔어, 이게. 10개. 전부 다 시험 문제야, 이거. 보이스피싱 이거.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할게요. 잘 봐. 지금 가벼운 놈이 이제 저거고, 의뢰한 놈이 그거잖아요. 저게 뭐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저거예요. 보이스피싱 범. 보이스피싱 범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사기 피해자예요. 이름이 이제 사기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가벼운 놈이 자기의 통장 같은 거라든가 어떤 카드를 넘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벼운 놈이 의뢰 사기를 일단 도와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 온 다음에
A가 속아서 말이죠. 돈 입금했다고. 500만 원 입금시켰는데 가버린 놈이 그것을 알고 지가 별도로 갖고 있는 그 체크카드 이용해가지고 요것을 인출해가지고 임의로 소비했다고. 임의 소비했다고요. 요게 범죄가 뭐냐 말이죠. 이게 범죄가. 그죠? 이게 범죄가 뭔지가 지금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본 놈이 있었는데요. 의뢰한 놈이 사기치는 것을 알면서도 넘겨준 거예요. 의뢰 사기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벼운 놈이 의뢰에 대한 사기의 방조가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벼운 놈이 전도 몰랐어요. 의뢰인 사기치는 거다 모르고 그냥 어떤 사업 때문에 사기친 건지 모르고 단순하게 그 어떤 사업 때문에 필요한 줄 알고 넘겼거든요. 즉 의뢰 갑에게 사기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뭐냐 말이죠. 이 범죄가 했을 때, 자 우리 그 판례 이해할 때 일단은 갑에서 사기 방조가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거 뭐요? 불가벌적 사고이로서 횡령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다르겠죠? 가버린 놈한테 사기에 대한 그 방조의 고의가 없어가지고 사기 방조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임의 소비했다. 이때 뭡니까? 사기 피해자 A에 대한 그 횡령이다. A에 대한 횡령이다라고 판례가 봐요. 이게 바로 뭐냐? 그 뭐지? 그 디귿인가? 디귿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횡령죄가 되는 건데요. 사기꾼, 즉 을이 아니고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제가 설명 들었고, 이거 제가 앞에서도 설명 많이 했거든요. 다른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앞에 더 해볼까? 이거 뭐도 안 돼. 장부 취득 안 되죠? 은행에 대한 사기죄도 될 수 없죠. 이 하나의 세트. 하여간 뭐 시험에 정말 잘 나왔고요. 앞으로는요, 이것이 또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거기다 판례야. 그렇죠, 이거. 자, 디귿은 애매한 게 아닌데, 왜 봐? 디귿 봐요. 갑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뢰에게 자기 명의 계좌에 통장을 양도한 후, 을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유출한 다음에 수배했습니다. 을에 대한 횡령이다. 뭐가 애매하죠? 갑에게 사기 방조가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디귿 자체 보게 되면은 사기 방조가 되는 건지 사기 방조가 되지 않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더라도 뭐예요? 을에 대한 횡령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데요. 횡령죄가 되는 건데 다만 을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37번인데 이거 뭐 문제가 진짜 뭐 이렇게 많어 이거. 자, 이제 네 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7, 8, 9, 10 네 문제죠. 세 문제가 아니고 7, 8 그렇죠. 세 문제 같은데 느낌상. 자, 이 불량품 같아 이거. 불량품 같아요 이거. 다 불량이야. 분필도 불량이고 분필 케이스도 불량이고. 예? 자, 이거 잘 봐. 지금 범죄가 뭐예요? 공상 표시 무효죄죠. 그게 뭔 범죄자 말이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저거예요. 이 강제 처벌 있죠. 강제 처벌. 표시. 손괴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 처벌인데, 뭐 아시겠죠? 뭐 가처분, 가처분. 무슨 압류, 이런 것들. 알죠? 뭐야? 뭐 압류라든가, 무슨 가처분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떤 표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손괴한다고. 알겠어요? 손괴죄. 손괴죄인데 다만 객체가 강제 처분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가처분 먼저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물입니다. 건물인데요. 써붙이겠죠, 이거. 출입금지 가처분이에요. 출입금지 가처분, 이거를 갖다 붙였다고, 이거. 이게 바로 이거고. 압류는 뭔지 알죠? 빨간 딱지. 압류. 그 집행관인가 들어가서 말이죠. 냉장고 또는 뭐 어떤 뭐 컴퓨터 딱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압류. 이거. 쭉 나가서 무슨 뭐 집행관 누구 뭐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장고에 붙었거든요.
채무자가 기분 나빠. 딱 보니까 기분 더럽잖아요. 에이, 씨발. 이거 뜯어버렸어. 뜯었다고. 이 범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이 판례 보기로는요, 집행관, 집달리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게 집행관인데, 옛날에 이게 집달리라고 불렀어요. 집달리. 이상하죠, 이거? 집달리? 뭐 하는 놈이야? 이게 이제 바뀌어요. 집달관. 아, 이상하죠, 집달. 지금은 집행관 되겠습니다, 집행관. 그래서 이게 아마 판례가 옛날 거는 나올 거예요. 이게 대충 1981년에 바뀌었고요. 아, 뭐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81년, 이게 1900? 대충 봤을 때 뭐 대충.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옛날 판례 중에서 이런 말 나오는데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사 그 재판 결과를 집행한다, 집행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냉장고에 딱지 붙이고요. 이 사람이 저것도 하죠. 경매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출입금지 가처분도 뭐 집행하고 하는 사람인데, 야, 이분들은 이제 저거죠.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인데, 수입이 월 2천, 최악 3천입니다. 수입이. 야, 공무원이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부러운 직업이에요. 집행관 되겠습니다. 그죠? 또 무섭죠, 이분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버리거나 이걸 씨발 찢어버렸어. 이 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요.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를? 칠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를 보호하는 거죠? 이거를 보호한다고, 이거.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이 범죄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말이죠. 이거요. 강제 집행 있죠. 강제 집행을 완료하기 이것 때 보호한다고. 그래서 이 집행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요. 더 이상 보호하기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이 범죄 되지 않고 강제 집행 완료 전 단계에서 이거를 송교한다. 이때 이 범죄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 봅시다. 하나씩. 보자고. 기억해요. 출입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밑줄. 가처분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오케이,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포인트예요.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이때 뭐예요? 이 범죄는 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포인트가 뭐라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의 포인트입니다. 기억은 이주가 안 되고요. 니은 되겠습니다. 잘 봐, 니은.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인도했다. 옆에 쓰겠습니다. 강제 처분의 종료. 끝난 거죠. 그죠? 건물을 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은 끝난 겁니다. 이때 뭐요? 이때는 이 범죄가 되지 않는 거니까 니은은 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 출입 봉사를 위해서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그 채무 뜯어난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될지언정 공부상 표시 무효는 되지 않는 거니까 니은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되는 것이죠. 이거 디귿까지 하겠습니다. 디귿. 자 보세요.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점유를 이전한다. 하지 말란 거예요. 집행된 다음에 그 직접 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을 간접 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합니다. 분명히 뭐예요? 가처분의 반환행위죠. 처분 금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초과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전했잖아요. 뭐예요? 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리을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뭐 미음도 쉽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이 범죄가 된다 이겁니다. 어쩌거나 말이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면 이제 그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집달리, 집행관, 집달. 그게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일본 단어처럼 보이죠? 집달. 그렇죠? 집행관. 자, 이제 38번인 건데,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뭐야? 일본은 또 뭡니까? 이줄 공사 비밀 표시 무효죄. 이것도 아까랑 뭔 차이죠? 똑같아, 이거. 똑같을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씨, 그랬어, 이거. 이게 뭐냐면은,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게 공무상 비밀 또는 표시입니다. 아까는 말이죠. 공무상 표시 무효죄 아닙니까? 어떤 문제는 공무상 비밀 무효죄인데 양자를 플러스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두 가지인데요. 합쳐서 그냥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좋은 말인가?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와 공무상 공용말 파기죄는 미수험 처벌 기준이 있으나 맞고요. 공직방과 국회 의장 모욕죄는 미수험 처벌 기준이 없다. 맞는 겁니다, 이거. 자, 2번인 건데, 자, 보세요. 출입관리 공무원이 밑줄입니다.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합니다. 불법적인 뭐예요? 공무집행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이에요. 위법한 공무집행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쭉 나가서 뭐예요? 특수공직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것이죠. 3번 되겠습니다. 가처분인데요. 이건 공직방 될 수 없죠. 가처분 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는 거.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사기죄 되지 않는 것이고 위계공직방도 되지 않는 겁니다. 3번은 맞고. 자, 답은 4번이겠죠. 4번은 시험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이거 말이죠. 지금 4번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관한 공식 개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밑줄 통지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서 나오지만은 하자가 경미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경미한 하자. 밑에서 잘 나와 있겠지만 하자가 경미하거든. 하자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예요? 공직방어로 보호할 그 공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이죠.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특수 공직방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야, 지문 4번 출제한다. 글쎄요. 뭐, 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쏙 좋은 출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39번인데, 이건 뭐예요? 야, 이건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다 나오네. 이거 알죠? 아이고. 맛이 갑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한 범죄들이죠. 그 인장 이런 것들이죠. 인장, 서명, 뭐 기호, 또 뭐 있나? 인장, 서명, 기호 뭐 그런 것들인데 전부 다 일반 사인들이 사인장, 사서명, 사기호입니다. 물론 그 일반 사인이에요. 일반 사인의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인장은 도장이죠. 서명은 사인.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잘 판례가 없으니까. 판례가 있어. 판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동차 번호판이죠. 번호판. 이 판례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거. 이게 뭐라고 하요? 공기호입니다. 공기호. 알겠죠? 사기호는 제가 판례를 못 봤어요. 그러나 공기호는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번호판 되겠습니다. 그거를 몰래 위조했다. 당연히 범죄가 뭐예요? 공기호, 위조. 그죠? 차를 운전했다. 뭐가 돼? 위조, 공기호, 행사가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런 것들인데요. 야,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구만. 먼저 여기서 그 기억과 리얼을 묶자고. 같은 사건이죠, 이게. 같은 거예요. 자, 볼까 한번? 그러니까 가로놈이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써야겠죠? 더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렇게 경찰이 만들었어요. 쭉 나간 다음에 가로등이 이제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술자인데, 가로등이 이제 신분을 위조하려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했다고 이게. 이게 뭐예요? 범죄가? 사서명. 위조입니다. 자, 사인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경찰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경찰이 보잖아. 이게 뭐가 돼요? 요거 동시에 행사가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인했다. 사인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이 범죄하고 이 범죄가 다 되는 게 바로 기억과 리을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건데, 뭐, 기억만 읽어보자. 기억만 읽어보자고. 기억이에요. 밑줄, 갑이 타인 행사를 하면서, 이런 식이죠?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 말미에 밑줄 타인의 서명 및 무인했습니다. 범죄가 뭐라고? 사소명 위조 및 동행사가 됩니다. 기억 맞고 리을 똑같습니다. 자, 리을이 문제인데 이 판에도 이런 판에 시험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인장 위조입니다. 또 동행사 인장은 도장입니다. 근데 봐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 도장이 이렇게 도장이죠. 윤경근 인 되겠습니다. 장식도 아까 멋있게 케이스도 이렇게 하나 해. 케이스 알겠어요? 이 도장이거든 했을 때 이래같이 그 도장 자체를 뭐라 부르냐? 인과. 그래서 그 한자 보이나요? 그죠? 이걸 찍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 종에다가 찍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오겠죠? 윤경근 되겠습니다. 뭐라 불러 이거? 인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인과고 이건 뭐예요? 인영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범죄는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도장을 교부한다. 도장 주는 것은 뭡니까? 이 범죄가 될 수 없다 봐요. 그죠? 그래서 내용 틀린 겁니다. 밑줄 위조 인장 행사죄 뭐라고? 이것뿐이에요. 이걸 찍어서 주는 게 행사고 이걸 단순하게 누구한테 교부하는 것은 위조 인장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하면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융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맞고요. 위조된 인형 이거죠. 인형을 타인에게 열할 수 있게 상태에 두거나 이건 되는 건데요. 그 다음 거죠. 밑줄 위조가 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성립한다. 아닙니다. 앞에 건 되지만은요. 뒤에 것은 이 범죄가 되지 않는 거니까 니은 틀린 거예요. 되게 되게 쉽죠. 되게 쉬운 거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줍니다. 타인의 인장을 조작할 당시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권이나 무시적 승낙 내지 위임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범죄는 되지 않는 거고요. 리을은 지나갑니다. 위에 봤던 기업과 리을 똑같은 것이고 미음은 되는 거예요. 이 범죄가. 이거 말이죠. 예명 사건인데 맨 마지막쯤에 보이죠. 공고문 보이십니까? 공고문 밑줄 공고문 안에 대학교 교무수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이 범죄가 되겠죠. 대학교의 교무처장의 직인인데요. 이 범죄가 되겠습니다. 미음이 좀 재미난 사건인데요. 자, 이런 거죠. 그 대학교가 아마 고려대학교가 될 겁니다. 고려대학교. 근데 공고문 되겠습니다. 공고문. 아파트 무슨 공고문이잖아요. 이것저것 막 했어. 근데 아파트 무슨 대표라든가 누가 이렇게 다 했잖아. 근데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막 찍어요. 막 찍어가지고 뭐 하냐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막 찍은 거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고려대학교는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고대.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대학교죠. 사인 위조가 되면서 그 행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사인 위조 갖다 박으면 위조고요. 이거를 붙였습니다. 행사. 그래서 미음은 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답은 4번이고요. 라스트 40번인 건데 이거 쉽죠. 답이 1번입니다. 1번만 읽고 나머지 나갈게요. 대화의 형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에 허위 사실 신고했다면도 신고 사실이 밑줄 친고죄로서 고소기가 경과했음이 분명합니다. 딱 보니까 고소기가 지나버렸어. 어때요? 수사에 착수 안 하잖아요. 이때 뭐 한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소기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친고죄인데 6개월 전 사건이거든요. 딱 보니까 고소기가 지났잖아요. 경찰은 수사 안 합니다. 따라서 비록 허위 사실 신고했다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그렇고 4번을 칠갑시다. 4번 78회죠. 78회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아주 좋은 책 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꼭 보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엔 형수법 과목으로 형사소수법 되겠습니다. 그 강의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는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